다시 한번 이야기해 볼 사람 있을까요? 땀이 났을 때 몸의 변화가 어떻다? 라고 한번 이야기해 볼 사람. 땀이 나면 몸에 수분이 벗어지는 거기 때문에 탈수 증상이 일어날 수 있고요. 그리고 그러면서 어지럼증도 느껴질 수 있고, 탈수 그리고 때문에요? 탈수 때문에? 네, 탈수 때문에 어지러움까지 느껴진다. 땀이 나서. 네, 또, 습해지기 때문에 습해진다는 게 어디가 습해지는 거죠? 체표가? 체표가 습해진다. 땀이 나니까 체표가 습해진다. 식기 전까지 예, 또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어, 없어요? 네, 예, 거기까지. 예. 땀이 나서 기운이 빠질 수는 있죠. 기운이 빠지는데, 그래서 한의학에서는 이 땀이라는 것은 땀도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이 심액이라 표현했어요. 심장에서 주관하는 아주 중요한 액체 성분이다. 라고 해서 예,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심장에서 나오는 중요한 액체 성분인데 땀을 내서 병을 치료한다면은 안 되지 않느냐.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감기에 걸렸을 때 우리가 감기약을 먹어서 보통 뭐 해열진통제 먹으면서 감기에 걸렸을 때 해열진통제 먹는데 땀이 나면서 풀려요. 우리가 상한론 이야기 좀 했었죠. 변증하면서 육경 변증하면서 상한론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뭐 3초 변증하고 위경을 변증하면서 온병 이야기를 했어요. 상한론 온병 같은 거 이야기할 때 상한론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있었던 이 상한론에서 병을 치료할 때 자, 상한이란 독감 그 당시 독감이라 했죠. 자, 독감이 딱 걸렸을 때 그 독감을 치료하는 방법 중에 가장 기본적으로 하는 것이 땀을 내는 치료 방법이었어요. 마황탕 같은 거 이런 거 쓰면은 땀이 나요. 땀이 나면서 외부에 있는 표구에 있는 사기가 상안면에서 어떻게 들어온다 했죠? 외부부터 들어와서 어디 갔는지 몰라도 육경을 거쳐서 병이 진행된다. 라고 이야기했죠. 상안면에서. 온병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했죠? 병사가 들어와서 크게 두 개로 나눴죠. 상안은 상한론에서는 병이 들어오는 과정을 처음 들어올 땐 모르지만 인체 내에 들어와서는 육경을 거쳐서 변화한다. 육경이라는 것은 뭔가 물은 말을 안 할 거니까 내가 이야기할게요. 자, 처음에 태양, 양명, 소양, 소음, 해음, 거름. 이 해음, 소음, 해음, 소음, 거름의 순서로 진행된다. 라고 이야기한 것이 상한론이에요. 몸병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했죠? 몸병에서는 뒤에 봐도 커닝할 수 있어요. 뒤에 거 한번 보세요. 뒤에 한번 보세요. 온병에서 변증을 어떻게 했냐 했을 때 상한에서는 육경변증을 했죠. 자, 여기서는 섭천사가 어떻게 이야기했냐 했을 때 네 개 동그란 가운데 네 개 있죠. 최고 오른쪽에 가운데 동그라미. 자, 컨닝 했으니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네, 컨닝한 대로 이야기해 보세요. 아, 눈이 안 좋아서 좀 진짜까지 계속 그러고 있어요. 자, 동그라미 네 개 쓴 게 뭐예요? 예, 변증을 어떻게 한다고요? 위기역렬로 변증을 하고 있죠. 됐어요. 간단한 걸 이렇게 어렵게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상한선에서는 육경변증이었었고 원병에서는 위기연결. 가장 세포부터 안쪽을 따지면서 위기연결. 또 한 가지 뭐가 있다 했죠? 위에서 아래로. 상초, 중초, 하초. 삼초 변증을 한다 했죠. 그래서 병이 어떻게 들어왔던 간에 치료할 때 가장 기본은 일단은 땀을 내는 이런 치료 방법이었어요. 땀을 내는 이런 치료 방법으로서 상한면에서 가장 처음 두 번째 나오는 마황탕 같은 걸 쓰게 되죠. 그래서 마황탕을 먹으면은 땀이, 나면서 폐에 있는 사기를 갖다가 물러나게 한다. 없앤다. 라고 했는데 그거 갖다 현대적인 연구를 하고 뭘 하고 하다 보니까 땅구멍이 열리면서 거기를 통해서 사기가 나가기도 하고 그러면서 체온도 조절되고 땅구멍이 열리니까 내부에 있는 어떤 열기도 같이 빠져나갈 것이다. 라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땀을 내는 치료법. 가장 기본적으로 가장 처음으로 생각했던 것이 땀 내는 치료법이었고 땀을 내니까 실제로 열도 좀 내리더라.
그러면서 감기 초기에 있는 이런 독감 초기에 있었던 이런 어떤 이 사기도 없어지면서 증상도 호전되더라. 자, 그래서 이 상한면에 나온 망상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땀을 내는 이런 치료 방법. 땀을 내니까 혈표에 있는 사기를 갖다가 빼내는 것이구나. 처음에 사기가 들어왔을 때 이 들어온 사기를 밖으로 물리치는. 그러니까 내 몸에서 같이 막 면역 기능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이 외부에서 들어온 바이러스를 갖다가 밖으로 몰아내기 위해서 자, 밖으로 나가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자, 니네 둘이 나가. 어떻게 나가야 되죠? 문을 열어주면서 나가라에 나가죠. 그잖아요. 문을 안 열고 여기서 나가면 어떻게 가요? 내가 이렇게 물으면 일로 갔다가 또 저쪽 구멍이 있으면 그절로 빠져나가고 해서 계속 몸만 이겠죠. 그러니까 사기를 밖으로 내놓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땀을 내는 방법으로서 문을 열고 문 열어서 땅구멍을 열어놓고 사기들도 나가라 하고 싹 다 밀으니까 그때 사기들 같이 빠져나간다 하는 이런 치료법이 한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법은 언제 써야 되겠죠? 병이 초기, 중기, 말기. 언제 쓰죠? 병이 초기에 써요, 중기에 써요, 말기에 써요. 독감 초기에 쓸까요? 중기에 쓸까요? 독감 말기에 쓸까요? 땀 내는 방법은 초기에 써야 되겠죠. 처음에 써야 자, 문 열고 빨리 나가라. 그러니까 그때는 사기도 굉장히 왕성해요. 들어왔기 때문에. 이 사람 몸에 있다가 이 사람 바이러스를 넘어갔다 여기서 또 계속 왕성을 잘하고 여기서 잘한 것이 또 다른 사람한테 가고 이렇게 전파되다 보니까 그 왕성한 사기가 들어왔을 때 그 사기가 내가 몸이 튼튼하면 그 사기를 이기겠지만은 약하면 병이 걸리는데 그때도 치료할 수 있는 가장 초기 방법은 처음에는 문 열어서 밖으로 나가라. 이렇게 몰아내는 거. 이제 그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점점 속으로 들어왔어요. 속으로 들어와서 더 불편하게 만들어지고 하면서 약간 이 호흡기에 지나서 이 비위계통, 소화계통까지 증상이 진행이 됐다. 그래서 이 소화기에 많이 막혀 있는 이런 상황이 되니까 그 소화기에 막혀 있는 이런 것들은 소화기에서 위로 거꾸로 샥 뒤집어 엎는 거죠. 소화하게 되면 어때요?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거의 다 빠져나오는 듯이 하죠. 나중에 흔히 표현하면 똥물까지 나온다는 거. 똥물이 아니라 이 쓸개즙이죠. 쓸개즙까지 나올 정도로 이 속에 있는 것들을 확 뒤집어서 엎어내는 이런 거니까 그 기운을 거꾸로 확 위로 올리는 것이죠. 위로 올리는 이런 치료법. 기가 너무 아래로 내려갔을 때 위로 올리는 치료법으로서 토법을 쓰는 거예요. 그다음 기가 또 너무 항진할 때 이걸 갖다 내리기 위해서 설사시켜서 쭉 내리는 이런 치료 방법들. 그래서 한투와 같은 이런 치료 방법을 쓰는 것이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투와 이런 방법들은 땀을 내고 토하게 하고 설사하는 이런 방법들 굉장히 중요한 이런 치료법이 되고요. 그래서 한법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이런 것들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 상한론을 배우건 또는 다른 시간에 배우면서 구체적인 것들을 갖다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의학 교련 시간에 이걸 구체요 외울 필요가 없죠. 아, 한법은 어떻게 해야 되냐? 특징에 대해서 한다. 일체의 사기가 표해 있는 특징에 적용한다.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좀 알게 된 것이죠. 수업을 안 들어도 알 수 있게 자, 겉에 있으니까 요 근처에 있으니까 어때요? 그냥 문 열고 나가라 하니까 나가는 것인데 중간쯤에 있다. 중간에 있는 사람 나가게 하려면은 일로 나가기 힘들고 하니까 그냥 더 쉬운 이거 토하게 하는 이런 쪽으로 가게 되고 더 뒤쪽에 있는 사람들은 밑에 있으니까 병문 열어서 밑으로 쫙 빼내는 것이고 하는 이런 치료 방법들. 치료 한토와 삼법만 제대로 알고 있어도 치료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은 다 포함이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한토와 삼법을 갖다 간단하게 이야기했고요. 우리가 쓰는 구글 문서에 들어가 보시면요. 이렇게 하나 올려놔뒀죠. 올려놔둔 걸 보면은 구글 문서 여러분들 같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한토와 삼법을 갖다 이렇게 도표 보완 한번 해본 거예요. 도표를 정리해 보니까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구나. 자, 정리된 거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아무 소용 없죠. 이거를 갖다가 내가 이해하고 설명하고 활용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저런 도표 만들고 하는 거는 간단히 만들 수 있어요. 어떤 자료를 가지고 만들 수 있다는 하는데 이런 도표를 만들고 내가 자료가 많이 있다고 내가 한의학을 잘한다. 이건 아니죠. 저런 자료 저렇게 활용하는 방법들. 자, 땀을 내는 방법이 무엇이다. 땀을 냈을 때 어떤 변화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는 것들을 좀 더 살펴보고 땀 낼 수 있는 방법으로는
한약으로 어떤 처방을 쓸 수 있을까? 그 처방을 썼을 때 부작용은 무엇일까? 아까 여러분들 이야기하면서 땀이 났을 때 기운도 빠지고 어지럽기도 하고 막 하자고 했잖아요. 그럼 땀을 얼마만큼 내야 될까? 굉장히 중요하죠. 자, 내가 독감 초기에 있는데 마황탕을 먹어서 마황탕이라는 약을 먹었어요. 그 약을 먹었는데 그 약, 그 마항이라는 약 자체가 땀을 많이 내는 이런 약물이거든요. 그걸 먹었는데 얼마큼 먹어야 될까요? 내가? 자, 요 앞에 있는 이 사기를 갖다가 문을 열고서는 나가라 해서 나갔는데 계속 문을 열어줘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자, 사기를 딱 여기 있는 애들 불러다가 자, 나가 하고서 문 열고 내보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놔둬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죠? 마음탕이라는 약을 계속 먹으면은 계속 문을 열어놓는 게 되죠. 열어놓고 계속 나가라고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 있는 열기가 여기서 계속 빠져나가겠죠. 열은 이미 다 내려서 정상적인 기온이 됐는데 이걸 열어서 계속 열이 빠져나가니까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될까요? 결론 체온이 떨어질 수 있겠죠. 아까 그래서 이 부작용으로 말했던 것처럼 기온도 더 빠질 수 있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땀을 내는 이런 방법들은요. 땀을 많이 나니까 기운도 빠지고 어지럽고 하는 이런 증상들이 있는 것처럼 땀이 났을 때 땀이 나서 그 증상이 어느 정도 회복됐다. 화기가 나갔다는 이런 현상이 보인다. 이러면은 더 이상 땀 내는 약을 쓰면 안 되겠죠. 그래서 땀을 내거나 토하거나 설사하는 것은 그 증상, 내가 치료하는 치료 목적이 확인되고 그 목적을 달성했으면은 더 이상 그 약을 쓰는 게 아니다. 땀 내는 약, 마항탕, 한 대 먹여야 되겠다. 이렇게 무식하면 안 돼요. 마항탕 같은 약은 몇 천만 지어서 이거 먹고 땀이 나고 느 증상이 없어지면은 그만 먹어라. 라고 해야 되는. 그리고 나서 처방을 또 바꿔야 되는 이런 것들이거든요. 토하겠는데, 아니, 속이 뭐 걸린 것 같아서 힘들어요. 하고 했는데, 토하게 하는 걸 갖다가 토하는 약을 한 3일간 먹인다. 계속 토만 한다 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겠죠. 사람이 이게 나 죽겠어 하죠. 또 설사하는 약 계속 며칠간 먹여서 설사만 한다면은 하루는 버틸 수 있어 뭐 며칠 버티는 거는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이런 이 치료하는 데 있어서 치료는 그 사용하고자 하는 목적을 이뤘으면은 더 이상 하는 게 아니에요. 땀 내는 것도 땀이 나서 마음탕 같은 거 썼을 때 땀도 나지만은 그 증상도 같이 완화시키거든요. 기침이라든가 뭐이 콧물이라든가 이런 증상이 완화가 되니까 그 증상들이 어느 정도 완화됐다 하면은 그 약을 더 이상 쓰는 게 아니라 처방을 바꿔야 돼요. 바꿔서 다른 약을 써서 그 증상이 맞는 약을 쓰는 것이죠. 그래서 땀을 내는 것은 이런 독감 초기에 독감을 갖다 몰아내기 위해서 굉장히 좋은 방법인데 그걸 갖다가 땀이 막 줄줄줄 흐를 정도로 너무 많이 날 정도로 약을 계속 먹이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야- 약을 먹었다고 사극에 보면은 이 사약 내린 거 사약 먹고서는 바로 죽잖아요. 그래서 사극에서는 거의 그렇죠. 실제로 한약에서 그런 약 없어요. 아무리 뭐이 좋은 약이라 하더라도 이 사약이라는 것은 사약을 내리는 것은 먹고서는 그 그 약 자체가 좀 열성이 많은 독하기도 하면서 열이 많이 나는 이런 약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약을 먹고 방에 들어가 있으면은 그 방을 갖다가 뜨겁게 불을 떼가지고 이 내부 열도 있고 내가 먹은 약도 열도 있고 독도 있고 그다음 이 기온도 뜨겁게 해서 그래서 그 약성이 더 잘 발휘하게 해서 죽게 되는. 그래서 금방 죽는 게 아니라 좀 심한 경우는 며칠 먹어도 안 죽는 이런 경우도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이 약의 효능이 딱 끝났을 때 약의 효능이 제대로 발휘하면은 더 이상 약을 쓰는 게 아닌 이런 방법들이 한투와 땀을 내거나 토하게 하거나 설사하게 하는 이런 방법들은 그 목적을 달성했으면 더 이상 약을 쓰는 게 아니다. 라고 하고 있는 거. 그 다음에 땀을 내거나 토하게 하거나 설사하거나 하면은 기본적으로 다들 기운이 빠지죠. 세 가지 방법 다 기운이 빠져요. 기운이 빠지니까 땀을 내고 설사하고 토하게 했을 때 항상 그 다음에 약을 쓸 때는 미음 같은 걸 먹어서 그 약간
보호하는 이런 방법을 써야 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상한선이나 이런 거 처방할 때는 마항탕 쓰고 마항탕 써서 땀을 확 냈다. 그러고 나서는 이 몸이 너무 화해지니까 그 화한 증기를 갖다 보호하기 위해서 미음 같은 거 이런 걸 먹어서 좀 이 화하게 된 증기를 보충시켜라. 토하게 됐을 때 마찬가지예요. 토하니까 위장에 많이 손상이 가니까 위장 손상 갖다 없애기 위해서 미음 같은 걸 먹어라. 설사에도 그런 걸 먹어서 그 몸을 보충시켜라. 라고 하는 이런 방법들을 같이 활용한 거예요. 땀을 내라고 했다가 무조건 땀만 내는 게 아니라 땀을 내고 허해지니까 허한 상태를 갖다가 어느 정도 구할 수 있게 같이 미음 같은 걸 먹어서 보충시켜라. 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렇게 쓰는 것이 한약의 기본이죠. 그 한약은 뭐 이렇게 많이 써요? 뭐 이렇게 열심히 쳐? 앞에 있으니까 계속 이러지. 이거 벌써 하여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는요. 이거 나 어차피 점수 다 잘 줘요. 근데 더 중요한 건 지금 이야기하는 것들, 땀을 낼 때, 토할 때, 설사했을 때 어떻게 변화하느냐. 이거에 대한 생각들을 좀 더 하고, 그다음 실제로 약을 먹어서 내면은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인가.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를 좀 더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지금 이거 점수 따는 게 솔직히 뭐가 중요해요? 학생 때 점수 따는 거 6급 안 될 정도면 되면 되죠. 근데 내 점수에서 6급 되게 주지 않잖아요. 그래도 꼭 여기다 손대고 있어, 이러고. 키보드에. 그러니까 그런 거, 나는 좀 그래요. 성적에 대한 고민 안 하고 좀 공부하면 좋겠다. 옛날에는, 뭐, 그래서 처음 하고 할 때는 안 그랬거든요. 무조건 점수 잘 나와야 된다. 막 학생들 점수 잘 나오게 해야 된다 해서 F도 많이 내고 막 그렇게 했는데 점점 뭐 이 수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학생들을 그렇게 괴롭히고 막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그걸 아느냐? 30%도 모르더라고요. 그럴 바에는 뭐 그렇게 너무 어렵게 할 필요 없고 좀 더 쉽게 이야기하고 좀 더 고민하고 생각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좀 더 좋겠다라는 이런 생각이 자꾸 변화하게 돼서 수업에 있어서도 뭐 수업 시간 내에는 좀 괴롭죠. 아마 다른 수업보다 좀 괴롭죠. 시키는 것만 보고 막 뭐 이것저것 막 하고 하니까 좀 괴로운데 그래도 이 시간에는 이러지만은 이 다른 데에서 특별하게 가능하면은 많은 부담을 안 주려고 이렇게 많이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좀 생각해 주면서 좀 더 각각 어떤 수업이 있다면 그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이 좀 더 생각할 내용들, 고민할 내용들 좀 더 많이 고민하고 생각하고 좀 해줄 필요가 있어요. 단순하게 암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의학적인 지식을 암기하는 것도 일단 필요하죠. 필요한데 그보다는 좀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는 거,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이야기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거, 이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좀 생각을 좀 해주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내가 물어볼 때 자꾸 좀 답변 좀 해주고 이야기해주고 하면은 더 좋아요. 몇 번 이야기했죠. 평균적으로 볼 때 한의원 잘 되는 사람들 특징이 뭐냐? 먼저 어디서는 말이 많다. 수업 시간에도 말이 많고 뭐 언제고 말이 많은 사람들이 나중에 한의원에 있을 때 보면은 평균적으로 잘해요. 평균이란 거는 알 수 있죠. 왜 의대에 가려고 해요? 의대 가서 망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죠? 의사도 망한다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또 차라리 그냥 공대 가서 거기서 아주 잘 나가서 뭐 삼성이나 대기업체 임원되는 것이 돈을 훨씬 더 많이 벌어요. 아, 그 친구 그랬어요? 하여튼, 그런데 그것이 그 평균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의학계열로 오니까 평균적인 이 어떤 이 상황을 봤을 때 공대 간 친구들보다는 훨씬 더 평균을 봤을 때 좋다 이거지. 아주 뛰어나게 이돈 많이 버는 사람들은 의사들은 별로 없어요. 거기는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다른 데서는 또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이 돈을 벌 수도 있고 한 것처럼. 그래서 평균으로 따지는데 이런 평균적인 이야기 할 때도 가장 그 언제 어디서건 말이 많은 사람들이 나중에 한의원할 때 성공하는 확률이 훨씬 더 높아요.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됐건 언제가 됐건 간에 말을 좀 많이 해주세요. 많은 말을 해야 그 말이 옳다, 그르다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는 말이 틀린 걸 확률이 더 크죠.
한의학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는데 뭐 벌써 정답 말해요? 아니거든요. 근데 틀린 거라도 자꾸 말하면서 내가 말했던 것이 틀렸구나 하고 고쳐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공부를 하면서 고쳐 나가고 그 공부는 단순하게 외우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면서 거기서 얻어나는 새로운 지식들, 몽골 지신에서 말했던 그 새로운 지식들, 똑같은 걸 다시 하고 다시 하고 다시 반복해서 나타나는 새로운 지식들이 그것이 내가 어, 굉장히 나한테 도움이 되는 이런 부분이 되는 것이죠. 한타합법 정리를 딱 하니까 한법, 표법, 합법 해가지고 한법은 땀을 내는 거, 표법은 토하게 하는 거, 합법은 설사를 하는 것이다. 여기 있고, 자, 땅구멍을 열어요. 병사를 발산시킨다. 땅구멍을 여는 거예요. 땅구멍 문을 열어서 밖으로 내보내는 거. 토하는 것도 위장에서 어떤 문을 열어서 또 나가게 하는 거. 설사하는 것도 뒷문 열어서 뒤로 빠져나가게 하는 거. 이런 방법으로서 다들 열어주는 거죠. 땅구멍 열고 위장을 열고 창문을 열어서 이 사기를 갖다 다 배출시켜 나가는 이런 방법이 기전이다라고 했고 효과를 보니까 땀을 내는 것은 겉에 있는 요 문 앞에 있는 이런 사람들 소법은 가운데 있는 거 합법은 저쪽 밑에 있는 거 갖다가 없애주는 이런 방법이 되는 것이죠. 증상도 보니까 감기, 독감 같은 거, 뭐 피부에 있는 두드러기 같은 이런 증상들, 또 피부병 같은 경우도 이런 땀을 내는 이런 방법들을 많이 써요. 또 실제로 보면은 피부병이 있잖아요. 피부에 가끔 막 뭐야 뭐 피부병 나는 사람들 겨울에도 심할까요? 여름에 심할까요? 겨울에 더 심하죠. 여름에는 아무래도 땀이 많이 나고 하니까 암대 발산이 되고 해서 이런 피부병도 좀 완화가 돼요. 그래서 치료하는 방법으로도 이런 두드러기 같은 증상들도 땀을 내는 방법으로 치료한다. 체육관 상한 음식 먹었을 때 변비 복부주방 같은 이런 데 쓴다라고 해서 대표적인 처방들이 있고 금기사항이 있죠. 금기사항. 자, 이럴 때는 쓰면 안 된다. 당연히 뭐 임산부 고혈압 심장질환인 사람한테 투복을 함부로 쓴다? 써야 되는 땐 써야 되겠죠. 뭐 술 많이 먹고 굉장히 취했는데 고혈압 환자니까 너 토하면 안 돼. 이런 건 안 해요. 임신부라 하더라도 꼭 필요하면은 필요하게 써야 되겠죠. 그러니까 아무리 그 증상이 그렇다 경기적인 증상이 있다 하더라도 그 증상이 딱 그 약과 맞는다 하면은 그때는 그냥 써야 돼요, 약을. 대신 오래 쓰는 게 아니라 그 증상이 어느 정도 완화됐다. 한 70% 완화됐다면 더 이상 쓰는 게 아니라 그만 써야 되는 걸로. 그래서 그 적절함을 갖다가 의사가 그렇다 판단해 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정리를 했는데 이런 정리한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또 계속 더 배우고 하니까 좀 더 생각하면서 땀 낼 때, 땀이 날 때 이런 변화가 있겠구나. 토했을 때 이런 변화가 있구나. 설사했을 때 이런 변화가 있구나. 그래서 그럼 언제 땀 내는 약을 쓸 것인가? 토하는 약을 언제 쓸 것인가? 설사시키는 약을 언제 쓸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는 거. 가장 많이 쓰는 것이 땀 내는 방법이고요. 초기니까 땀 내는 방법. 그 다음에 설사하는 방법. 설사 같은 경우도 대변이 꽉 막히는 경우 있고 또는 그 뭐 중풍 환자들 처음에 중풍 딱 왔을 때 이 대변을 통하게 해줘야 기운이 수통이 돼서 증상이 좀 완화된다. 나는 이런 생각으로 실제로 예전에 뭐 경희대 한방병원에서도 그렇게 치료하시던 분들 계셨어요. 옛날에 70년대 이때 일단은 중풍 환자 오면은 일단 변통을 시키기 위해서 이 승기탕류 같은 걸 써가지고서는 배변을 통하게 한 다음에 그다음 거기에 맞는 이 증상들에 맞는 치료 방법을 쓰거나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처럼 그 치료 원리를 알면은 설사를 하는데 왜 중풍에 설사약을 쓸까? 왜 중풍을 설사시킬까? 원리를 모르면 이거는 단순하게 암기해서 써야 되는데 암기해서 쓰면은 이거는 사고가 터질 확률이 크죠. 근기증에다가 과연 설사하는 약을 써 말어. 원리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땀을 낼 때 왜 이렇게 땀이 나고 이 땀이 났을 때 어떤 변화가 있을까? 설사했을 때 떻게 설사를 하고 설사하고 난 다음에 어떤 변화가 있을까 하는 이런 부분들. 그거 말고도 뭐 따뜻하게 하고 차갑게 하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약재들이 있으니까 그런 약재들은 또 이제 점점점 배우면서 본초나 방지 시간에 배우고 또 임상 각 과목에서도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배울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하는 것이다. 라고선에서 한토와 삼법을 간단하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치료하는 방법이 되고 방제에서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걸로서
마무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더 이상 나가도 좀 그럴까 하고 해서 강제까지 가고, 자, 이제 우리가 이 기말고사 없으니까, 잠깐만요. 네, 이거 마무리 해놓고 할게요.